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한국 사회의 병폐가 무섭게 폭발합니다. 내일은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어떤 순서로 터질지도 모릅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무수히 많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 일부의 부도덕성과 경제적 문제,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불평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기준으로 국민들이 놀랄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국민들은 상식에 어긋나가는 일들을 보며 더욱 분노하게 하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한국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월 146만 원, 미국 돈 1,400달러 정도입니다. 이 돈은 한국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 163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590만 명, 거의 60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엄마나 아빠 혼자 자식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가 86만 명,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들 700만 명의 가족을 3.5명으로만 계산해도 2,50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의 절반에 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빈민층이 판자촌이나 달동네에만 있었지만 이제 한국 사회의 빈곤층은 바로 우리 동네 한가운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2명 중 1명은 대한민국에서 빈곤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경제적 불평등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한 달에 3억 원을 벌어들인 전직 대법관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 원에 달해 월급을 평생 모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것이 현지소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몇 달째 바쁘게 중개업소를 찾았던 사람들이 자녀들을 파락군으로 위장 전입하려 했던 장관 후보자들의 행동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2억 원을 준 뒤 청문회 당일 아침에야 마지못해 세금을 내고 장관을 시켜달라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며 10만 명이 훌쩍 넘는 개인 파산자들의 비통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일본에서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과할 것 없다던 그 사람은 며칠 지나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고가 아닌 듯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꾸벅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청와대 교육수석, 평생 교육자로 지낸 이 사람은 제자의 논문을 마치 자신의 논문처럼 도둑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삶 자체가 불법의 영속이라는 현실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설 싸움 힘이 없지만 자신의 울분을 풀어줄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정치인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일부분만 같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는 신경 쓰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오히려 가진 자, 힘있는 자들에게 무조건 반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켰을까요?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인간적인 도덕관념은 사라져 뒤바뀐 도덕관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빈부격차를 줄이는 사회, 빈부격차 해소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제보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 절반도 내일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지혜와 용기로 이끌어 주길 기대해 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